안녕하세요. 일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찾아가는 커리어 전문가 홍재미나 코치,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커리어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MBTI를 통해서 과연 자신의 직업을 결정을 하고 또 기업들이 채용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직업을 결정을 할 때 MBTI는 고려할 만한 참고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직업을 결정을 하는 그런 요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업들도 그렇게 MBTI 결과를 가지고 채용에 당락에 특히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MBTI를 어떻게 제대로 사용을 하고 또 어떻게 쓰는 것이 나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MBT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후천적인 것일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격은 타고난다? 아니다? 성격은 후천적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도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과연 제가 애니메이션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he great before. This is where new souls get their personalities, quirks, and interests before they go to Earth. Here we are. Don't worry, you can't crush a soul here. That's what life on Earth is for. 영상 잘 보셨죠? 네. 이 영상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에게 가치관과 어떤 성격 같은 것을 부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맞아요. 얼마나 맞냐면 반은 맞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다, 후천적이다. 50은 타고난다, 또 후천적인 게 5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타고나는 게 70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나는 부분이 꽤 된다라는 말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쌍생아 연구라던가 예를 들면 일란성 쌍생아, 그쵸? 똑같은 모습을 타고난 일란성 쌍생아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완전히 다른 부모 밑에서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났는데 굉장히 두 사람이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었다. 이런 연구 조사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을 때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이 심한 그런 아기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휴, 우리 아이는 장군감이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발길질을 하는 아이들이 좀 예민한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얘기는 아기조차도 어떤 본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반은 갖고 나지만 그러면 나머지 반은 우리가 태어나서 양육 환경이라던가 본인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개발이 되고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MBTI라고 하는 성격이 마치 고정된 불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로 유형을 지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함인데요. 자, 여러분들 손깍지 한번 껴보시겠습니까? 자, 저처럼 이렇게 손깍지 한번 껴보세요. 네, 끼셨죠? 자, 지금 손깍지 어떤 분들은 왼손 엄지가 위로 올라온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올라온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왼손 엄지가 올라오신 분들은 굉장히 머리 좋은 분들이에요. 오른손 엄지 올라오신 분들, 이분들은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분들입니다. 자, 말씀만 들어도 제가 뻥이라는 거 알겠죠? 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요번에 그러면 반대로 한번 껴보시겠어요? 자, 아까와는 반대로. 자, 어떠십니까? 아까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반대로 껴보니까 좀 어색하시고 좀 불편하시고 좀 그럴 겁니다. 제가 왜 이 깍지를 한번 껴보냐면은 MBTI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타고난
이걸 선천적인 거라고 하는데, 자기가 타고난 자신의 경향성을 분석을 하고 경향성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그게 바로 MBTI예요. 우리가 깍지를 꼈을 때 자연스럽게 꼈고 반대로 꼈다고 해서 불편은 해도 이것이 틀린 건 아니죠. 즉 MBTI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자기 거지만 반대,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 그리고 남들은 나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 이것이 MBTI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내가 타고나기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고 내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도록 만드는 것이 MBTI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좀 해요. 성격이 곧 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나와 성격은 이코르가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그냥 현재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이 바로 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려면 옷을 입어야 되죠. 겨울이면 겨울 옷을 입어야 되고, 봄이면 봄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또 짧게 입어야 되고, 이렇게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내가 가서 움직여야 될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른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천적인 성격. 그래서 내가 옷을 입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그게 MBTI고, 그러한 MBTI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면 내게 가지지 못한 다른 것들을 개발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맞게끔 활용하게끔 하는, 이것이 MBTI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MBTI를 잘 알게 되면, MBTI를 통해서 자신의 유형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 이것은 뭐 직업을 결정을 한다던가 뭐 채용에 있어서 불합격, 합격을 시킬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직무에서 적응을 하고 그 일을 더 잘하게 하는 데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점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TI 유형을 자기가 잘 알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강한 내향형이라고 해요. 자, 내향형하고 외향형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외향형인 사람들은 말을 조금 먼저 하고 어떤 것들을 말을 통해서 좀 풀려 하는 성향이 있고요. 내향형인 분들은 사색이라던가 글을 통해서 좀 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말하는 속도가 달라요. 말하는 속도가 다르다기보다는 반응하는 속도가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조직에서 강한 외향형하고 강한 내향형이 함께 일을 합니다. 두 사람은, 두 유형은 어떤 조직에 사실 다 필요합니다. 다 외향형이고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만 있다고 해서 일이 잘 되고,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스케줄 잘 맞추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외향형과 내향형이 같이 공존을 할 때 개인의 특성을 안다면, 나는 좀 외향적인 성향이 강해. 그런데 나랑 같이 일하는 저 동료는 내향적인 성향이 강해. 이것을 서로 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조금 기다려주는,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면, MBTI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머리로 생각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머리로 생각을 딱 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것들 당연히 많은 거죠. 이렇게 서로가 부딪히고 반응하는 속도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J와 P 타입, 우리가 그 마지막에 있는, 여러분들 만약에 ISTJ라고 한다면 뒤에 J가 있고 ISTP라고 하면 P가 있는데, 이 J와 P라고 하는 게 생활 양식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태도라든가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직접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서로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인 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P인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J의 상사가 P인 상사를
너무 스케줄을 잘 맞춘다고 막 닥달을 해요. 스케줄을 맞춰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일을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막 닥달을 하는데 피인 부하 직원은 그것을 너무 못 견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인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이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을 기다리지 못해서 제인 상사가 계속 닥달을 하고 한다면 이 사람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은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에서 또 사람들 간에 이런 유형을 알고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아, 내가 J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상대는 P 성향이니까 양쪽 모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향을 이해를 하고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하고 조금 기다려주는,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MBTI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아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프레이밍 하는 것, 낙인 찍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액형을 얘기를 하면서 아, B형은 성격 드루어. 저 B형이거든요. 저 성격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낙인 찍는 거예요. 프레이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MBTI를 잘못 알면 저 사람은 무슨 유형이니까 이럴 거야 라고 하고 저 사람은 I형이니까 소심할 거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낙인 찍고 프레이밍 하는 것이 가장 나쁜 활용이고요. 또 나쁜 사용은 이것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감각적인 사람이야. 나는 창의성이 없어. 나는 창의성을 낼 만한 그런 유형이 아니야. 그리고 창의성 내는 일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개발을 시키고 타고난 것이 반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반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고 그 개발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이 MBTI 유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본인을 가두어 놓고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그렇게 잘못된 사용은 절대로 하시지 않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MBTI에 대해서 MBTI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MBTI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제한하는 일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더 개발시켜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더 강화시켜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MBTI 얘기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커리어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